2022년 10월 17일입니다. 2기 라이브 제 3강이고요. 오늘 보니까 이번에 경매 종료해가지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10월 14일 날 그때는 아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실질적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여기 1번 여기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하니까 뭐 건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한 경우 또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담보권 실행한 경우 또 전세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3강입니다. 2기 3강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첫 스타트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 제가 깊숙하게 타치를 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에 보니까 강제경매 있잖아요. 3번 요거는 지금 제가 공통경매 차이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게 뭐 임의경매와 이거 뭐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논문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강제경매 해가지고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도 그 전형적으로 어떤 판결문 등 집행건원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 하나 하고 또 보니까 뭡니까 빌라인데 이것도 한번 지금 그 생생님의 교재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물건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빌라인데 말이죠. 한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빌라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물건에 입찰 들어갔어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뭐 뻑하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랬어. 그 사람 보증금 다 못 받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낙찰자 네가 줘야 된대. 알았어. 알았다는 게 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았어.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이구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돈이 없네.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못 주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나중에 경매가 넘어왔어. 이게 저 이제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이 또다시 경매가 넘은 겁니다. 거기서 잘만 하면요, 이게, 이 건 같은 거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 1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뭐 이게, 1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과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뭐 배당 요구를 했느냐, 마느냐, 또는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을 처리를 했느냐 말이지. 예, 이런 사실관계 몇 가지를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물건을 분석하시면은 잘만 하면 이 사건 지금 현재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어쨌든 1억이라는 어떤 수익이 발생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건도 역시 마찬가지 강제경매가 진행된 그런 사건이고요. 또 하나 더 뭐냐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실질적 경매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소멸 기준 권리를 잡아가지고요. 그보다 앞에면 인수, 뒤면 소멸. 그런데 이 권리는 말이죠. 아주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 예. 표현이 좀 뭐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네 가지. 아주 이름이 이 권리는 네 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네 가지가 없는 권리가 뭐가 있냐. 이게 조세 채권, 임금 채권 요거 네 가지 없습니다. 싸가지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쁠 테니까 네 가지 없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하나 이제 말씀드린 요 내용이 네 가지가 없어. 뭐하니까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하면요. 이놈의 가처분은요. 분명히 임의경매에다 강제경매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질적 경매란 말이죠. 그럼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건물이 만약에 경매 진행 중이다 그런다 보니까 건물에 이렇듯이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가 딱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뭐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뒤에 갑자기 또 하니 가처분이 또 설정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가요 실질적 경매하니까 분명히 소멸주의다 그래. 소멸주의 같은 경우는 소멸 기준 권리를 찾는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일각에 해서 경매하고 그래서 무슨 독수리 오형제 어쩌고 그런 헛된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쨌든 소멸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그거보다 앞에면 인수고 뒤면 소멸이다. 이거 저당권이나 강제경매 기입된 경우도 일종의 이게 소멸 기준 권리거든요. 근데 가처분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질적 경매에 의한 소멸주의 원칙을 따진다면 이거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가처분 하게 되면요. 아마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위기 라이브 방송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도 제가 가처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또 관련 부분과서 또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번, 세 번에서 계속 이제 중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또 한다 그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듣고 또 들으세요. 내년에 2023년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갑디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카사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요, 물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찰 부자들은 입찰 들어가면 돼요. 부동산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자금이 간당간당하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참에 뭐다. 자빠라졌다. 엎어진, 이게 경상도말 자빠라졌다고 그러는데, 엎어진 금에 쉬었다 가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참에 어떻게, 경매 공부 허블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매, 실전을 뺀, 일단 이것도 이론이니까, 그죠? 강좌니까 이론이잖아요.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떤 도사가 되시는 그런 계기로 참으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날도 추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는 뭐 하니까 집 안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이 가처분 보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는 항상 뭘 보셔야 된다 하더라. 이게 피보전 권리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피보전 권리가 뭐냐? 만약에 가처분권자 A라면 말이죠. 이 부동산 소유자 B입니다. 그러면 A가 가처분권자인데 B한테, 그럼 A는 엄밀히 따지면 가처분 채권자고 B는 가처분 채무자입니다. A는 B한테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뭐 해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피보전 권리가 가처분권자가 그 당의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줘! 이게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요구사항. 근데 피보전 권리가 토지를 나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건물 철거,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 딱 되어 있다. 그때 이 가처분은 아주 네 가지가 싸가지가 없어요. 이거는요, 말소 소멸 기준 권리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완전 무소불위입니다.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썸네일 제목상에다 보니까 소멸 기준 권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소멸되지 않는, 즉, 인수되는 가처분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아마 오늘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 보시니까 이제 형식적 경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멸주의다, 인수주의, 그 뭐 유치권하고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분할 전부 경매. 요건 아마 전상 언제입니까? 10월 19일 날 모레, 그리고 이제 2월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강제경매. 그러니까 강제경매니까 단 한 줄이니까 이게 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막 파고들면요. 계속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론을 위한 이론, 이거 절대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듯이 경매 시간을 들으셔가지고 경매 공부를 왜 하시냐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 정보지를 책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요거 보니까 부동산 경매 물건 분명히 어디가 아파서 나왔다, 이게. 이놈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나왔냐. 여러분들 진단을 해야 된다. 진단을 요건 조심해야겠다. 그냥 이건 패스해도 되겠단 말이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착 보신다면 뭔가 착착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경매한다고 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참새 짹짹 하는 식으로 막 독수리 오형제 해가지고 저당권, 압류,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도 안 나가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제가 생각인데요. 외워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죠? 내가 머리를 이해를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단어로, 입 밖으로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인터넷 방송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입이 트여야 됩니다. 입으로 탁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난 경매 투자해가 돈 벌겠다. 그러시면요,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도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를 달리해서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제경매 하니까 이제 임의경매하고 좀 대별 되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하니까 이것도 내용은 뭐 이거 크게 막 집중해서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강제경매 보니까 뭐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특정 재산이라면 그럼 특정 재산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번지, 광진구 자양동에 1번지는 없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번지의 소유자가 갑인데,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에서 말이죠. 신한은행에서 갑 명의의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러면 이 갑 명의의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신한은행에서 뭐 합니까? 건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부동산 뭡니까? 특정 부동산이죠. 그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번지 아니까 특정 자산.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건전한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그죠? 에 대해서 강제경매는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에 의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뭐냐?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재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부동산, 준부동산. 그죠? 네, 준부동산이니까 뭐 자동차, 중기, 뭐 선박, 광업권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일종의 준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 있으면 준부동산이 있고, 또 준부동산이 부동산 안에 또 뭐 있습니까? 사람 살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재도구, 뭐 텔레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 보니까 아이고 이 집에 보니까 말이죠, 채무자 갑이 살고 있네. 근데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이 집은 갑게 아니네. 앞에 자동차 차도 있는데, 이거 자동차 등록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거 자동차도 갑게 아니네? 야, 근데 갑은 이 집에 살고 있네? 그럼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안에 뭐, TV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유체동산. 이 유체동산은 돼가지고요, 판결문 이걸 가지고 뿅 해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특정 자산, 일반 자산,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거예요. 그죠? 뭐 집행 권한은 뭐, 이게 제가 참고적으로 적어 놨어요. 근데 판결문, 공정엄, 확정된 지급 명령,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있다. 저는 외우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 정보지를 턱하니 보니까, 임의경매네? 그럼 담보권 실행이요. 강제경매네? 이거 봐라. 그럼 뭐지? 판결문 등 집행 권한에 의해서 경매 신청했고 경매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그런 경우인데, 잠깐만요. 칠판이 어디에 갔느냐. 여기 있네요. 지난 아마 10월 14일 날, 금요일 날에 전세권에 이어가지고, 전세권이죠. 그죠?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임의 경매 신청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요 전세권 파트도요. 우리 교재 후반부에 보면은 실전 파트에 보면 전세권 파트 나옵니다. 그거 제가 거기 가서 보다 깊숙하게 타치를 해드릴게요. 그죠? 깊숙하게 타치를 해드리고, 일단 잠깐만요.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일단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리카님 오늘 1등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낙성님 감사합니다. 고공쌤 부동산 TV님 반갑고요. 폴님, 폴님은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여사님은 광주에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노성철님 반갑습니다. 이명남님, 허태구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태구님 나중에 만나보면 진짜 소주를 한 잔 아니라 소주를 한 병을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댓글을 막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아님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감사합니다. 박황용님 네 감사합니다. 조창선님, 보라매님 들어주셨네요. 열정맨님도 누구신가요? 알까기 대왕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유현성님, 김혜진님, 닉네임이 눈에 조금 낯설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어쨌든 종종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저 나름대로 뭐 지금도 뭐 이 방송 자료로 준비하는데 뭐 저 딴에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유현성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모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종민님
감사하고, 강성황님. 아까 강성황님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오후 2시 이후에 전화 주신다길래 제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전화를 안 주셨더라고요. 오피스텔 뭐 관련해가지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신 거예요? 맹자월님 들어주셨네요. 보덜몽님, 자연의 조아님, 유현진님 들어주셨고요. 공재헌님 들어주셨네요. 에리카님 아까 인사 드렸나 모르겠네요. 네, 곽춘건님 감사합니다. 전용공님, 그 다음에 나사랑님, 네, 알겠습니다. 또 누구신가요? 재웅월드님, 네, 종종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찬인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대찬인생님은 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의 운영자입니다. 운영자. 그래서 술도 잘 먹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얼굴 보면요, 이마에 명도 딱 2글자 보입니다. 예, 상당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피터팬님, 네,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누구가 들어오셨네요? 홍대희님, 지각하지 마세요. 네, 홍대희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한박꽃님,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뭐 들어오셨으니까 괜찮죠. 김혜진님 자주 들으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채팅창에 누가 들으셨는지 기억이 내가 막 신경을 안 쓰니까, 뭐 앞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강성황님, 저 나중에 하면 내일은 제가 오후에 또 치과를 가야 되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말이죠.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예. 여기저기 고장이 나면서 치과가 또 이빨을 땜방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봐가지고. 내일 아마 오후 한 4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때 전화 주십시오. 마마 까꿍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을 이제 안 봅니다. 안 보고 이제 칠판으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10월 14일 날에는 이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죠, 그죠?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또 뭐 있습니까? 오피스텔, 그죠? 전부 다 이제 구분 등기된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니까, 의 경우에 뭐 전후 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더라 그러면요, 그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 아파트인데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이라는 사람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 이거 하나는 똑 소리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전세권자 갑이죠.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도 갑이죠. 갑하니까 사람은 같죠. 동일인이잖아요. 근데 이 갑은 뭡니까? 전세권자로서 갑입니다. 이게 전세권 뭡니까? 물권이죠, 물권. 그죠? 이 갑은 뭡니까? 강제경매하니까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세권 물권이고 이건 뭐다 채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갑은 뭐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A라 그러면요, 갑은 A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의 전세보증금 돌리도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 집행권한을 부여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붙여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다고.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 경우는 뭐다, 이게? 전세권에 의해서 갑은 안 움직이셨거든요. 자, 그럼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전세권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다. 그 뒤에 어떤 권리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우리 경매 물건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갑이 사람 뭐다? 전세권에 의해서 움직이면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잖아요, 그죠? 이겠죠, 그죠? 전세권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럼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101호는 이제 일종의 주된 주물로 봐요, 주물. 그러면은 저 밑에 대지권이죠, 대지권 등기. 대지권 이것은요, 종 물건은 아니죠, 그죠? 종된 뭡니까? 종된 권리. 근데 101호 주물에 전세권 설정이 됐다 그러면 전세권 효력은 어떻게? 종된 권리인 저 밑에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법원 앉아 계신 판사님들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01호면 뭡니까? 이 건물이죠, 건물. 101호면 이게 101호면은 건물이고, 이 대지권은 뭡니까? 대지권. 이건 저 토지잖아, 토지,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전세권은 뭐다? 토지하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리네? 이리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잖아요.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국한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국한해가지고,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 목적물을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용익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게 담보권 실행이잖아요.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담보 물권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권법 책에 보니까 뭐 이런 경우, 이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뭐다? 특수한 용익 물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전세권을 전세권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죠? 제가 볼 적에. 근데 과연 이게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만약에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요.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유튜브상에 검색창에 전세권 또 입력하게 되면요. 특히 공인중개사 학원에 그 선생님들이 전세권에 대해서 강의해놓은, 정말로 이론적으로 강의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보고 제가 참조한다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값 같은데 권리는 틀립니다. 전세권 물권이고 강제경매는 판결문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판결문은 단 대법원, 나 있잖아. 대법원까지 올라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어쩔 낀데 뭐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판결을 받았어. 수고했어. 근데 피고 명의로 된 뭐 재산 이런 거 찾았어? 그건 못 찾았어. 그럼 말짱 꽝이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피고죠.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경우는 뭐 채무자 재산 관계 명시 신청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막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A는 채권자고 B는 채무자잖아. 그죠? 근데 B 이 인간은 막 A한테 돈을 안 갚네? 그럼 A는 열받아가 B를 상대로 해서 뭐 합니까? 차용권 반환 청구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으면 뭐 할 낀데. B 이 사람 전부 다 자기 자산을 감춰놔 버려서. 그럼 A 입장에서 소송 제기해봤자 말짱 꽝이란 말이죠. 이리야 했을 경우, 이게 우리가 분명히 A와 B 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민사 문제잖아요. 민사 문제인데요. 상대방한테 때려는 봐가지고 민사 문제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채무자 재산 관계 명시 신청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민사집행법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궁금해. 그러면 네이버가 아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 신청 딱 해가지고 엔터 빡 쳐봐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영상분들 쭉 떠요. 그럼 그거 보시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실력을 쌓으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시 칠판을 치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근데 A가 보니까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서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봐가지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 뭡니까? 일반 단독주택, 그죠? 단독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데, 이런 경우는 굳이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르죠. 또 집주인하고 막 완전히 막 감정 대립이 돼버렸어.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뭐 한 3억 정도 되는데 말이지. 뭐 어쩌다 보니까 뭡니까 임차권 뭐 등기도 하고 뭐 하여튼 등기 비용하고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또 소송에 의해서 뭐 강제경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발생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총 들어갔던 비용이 한 500만 원 된다. 그러면 3억. 나는 저 집주인 저 인간한테 말이지. 이런 끝장까지 다 받을 거야. 그럼 3억 500.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당은 뭐하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겁니다. 배당 요구로 하였다는 전제합니다. 배당 요구로 하였다. 이건 제가 나중에 전세권 파트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초벌 고유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러면요. 이 A는 뭐다? 3억 원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없으면 그때 또 500만 원 이게 배당받고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그럼 공동주택에 전세권 설정했다면 당연히 소송 제기할 필요 없고 소송에 의한 강제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이렉트로 전세권에서 경매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자기 전세 금액보다 또 더 많은 어떤 금액이 채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자녀 짜투리 금액까지도 자기가 회수하기 위해서 이랬듯이 번거롭지만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A 사람 같은데요.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봐. 분명히 목이 탁 있냐. 물 한 잔 마실게요. 분명히 틀립니다. 그죠? 예. 근데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또 우리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민사집행법. 제가 대단한 제가 선배들이 법정을 자꾸 막 언급해 들어가지고 이런 거 막 언급해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모르고 어디 가서 경매한다고 명함 냅니다. 아, 이거 쪽팔려. 머릿속에 텅텅 비비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해가지고 할 겁니까? 한두 번 정도는 어쩌다 보니까 돈 벌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그냥 완전히 박살난다니까요.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4항. 이거 본문입니다. 이게. 본문이고, 제4항의 단수조항이죠. 단수조항이 뭐냐니까, 본문에서 뭐 이래 한다. 다만, 이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법정 보면요. 다만, 이렇게 이게 단수조항입니다. 요리 한다. 본문에는.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잖아.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조항에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인데 본문에는요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보니까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지법 91조 뭐 3항이라는 91조 요 조문은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여 딱 보니까 이번엔 아파트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집주인이 갑이에요. 갑.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여기 뭐 집이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근데 1층에 돼 가지고 여기 1층에 대해 A가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그럼 2층은 전세권 설정 안 했죠? 3층도 전세권 설정 안 했죠? 이게 뭐래 전세권 설정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1층, 동척, 몇 제곱미터.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땅은 땅 등기부 등본 보면 여기 땅에는 전세권 설정 집주인이 가변해서 잘 안 해주죠. 전세권 설정 잘 안 해준다니까요. 자기네들 등기부 등본 지저분해진다고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는요. 때로는 봐서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봐가 A는 지상의 단독주택인데 1층요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다. 근데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난 상태에서 말이죠. 갑 이 사람이 A한테 당신 전세금 3억이지? 주면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갑 이 사람 보니까 있잖아. 요즘 보니까 뭐 방도 잘 안 빠지고 하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당신 보증금 좀 찾아가. 응? 근데 그 전세권자 A 이 사람 말이지. 당장 내가 말이지 전세금 빼가지고 다른 데 갔다 방을 직장이 다른 데 이동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갑 이 사람 완전히 태평해 태평. 하든지 말든지 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어떡한다 하더라. 공동주택처럼 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거는 그때는 뭐다 이게.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주물이 있으면 주물이 있고 이게 대지권 하니까 종물 아니고 종된 권리, 그죠? 예. 그러니까 주물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된 이게 효력은 뭐다? 종된 권리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근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니는 어디 설정했어? 건물 몇 층? 1층. 그래. 2층하고 3층 설정 안 했지? 안 했어. 토지는 안 했지? 안 했어. 그러면 결과로 뭡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주물 하니까 이거지? 건물이고 종된 권리가 대지권이고 토지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돼 있다 이거지. 그럼 따라서 이런 경우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수한 용액 물건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 사람 너는 1층만 설정했잖아. 2층, 3층하고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됐잖아. 안 됐어. 그럼 네가 있잖아. 전세금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너나 있잖아. B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라. 그러면 A가 전세권자인데 이 사람이 원고가 되고 갑 이 사람이 집주인인데 피고가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이런 건 이제 사실행위니까 뭐 심리해서 막 진리 끌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판사라도 갑, 당신 집주인이지, yes sir. A는 당신이 전세권자, yes sir. 그럼 전세금 뭐 3억 줬어? 줬어요. 전세기간 끝났어? 네, 끝났어요. 그럼 뭐 사실관계 확인만 하기 때문에 특히 임차인에 대한 뭐 전세금 반환, 보증금 반환 소송은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리 사건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은 판결문상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되느냐니까 갑이 이제 집주인이잖아요. 그죠? 갑은 A한테 전세금 3억이니까 금 3억 원을 지급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하라. 이게 뭡니까? 지급하라. 이게 뭐죠? 이게 이행이죠. 이행해라. 이게 돈 줘라. 이게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 말이지,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이행하라는 그런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뭐다 봐가지고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A는 뭐다? 이때 판결문상에 보면 갑이니까, 이때, 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제경매는 뭐냐면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모든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특정 재산하니까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또는 전세권에 설정된 물건에 국한해서만이 자기 어떤 채권 집행 추심을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채무자, 어쨌든 이 갑이라는 사람 피고 겸 채무자잖아요. A가 채권자고. 그럼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 확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비록 이 A라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 중 일정만 했지만, 그런데 갑 명의의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네. 따라서 요거 봐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이제 일단 토지하고 건물 전부를 강제경매 붙이니까. 강제경매 붙이는데 여기서 요 하나만 더 간단히 또 말씀드릴게요. 강제경매 붙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물건이 뭐 한 5억에 낙찰됐다 치자 이거죠. 그죠? 5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하고,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얼핏 말씀드려갔는데, 토지하고 건물 가액에 포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뭡니까?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죠. 그럼 땅값은 노타치해야지. 요 경우는 토지 감정가 나누기 전체 가격 이런 식으로 하면 비율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지난, 언제입니까? 10월 14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단 전세권자 입장에 건물 요것만에 대해서 자기 배당을 받아간다 이거죠. 배당을 받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가 2층에는 말이죠. B가 살고, 3층에 C가 살고 있어요. 그럼 B와 C가, 예를 들자 먼저 A가 말이죠. 자기가 건물이, 예를 들어 건물에 배분된 금액이 뭐 3억 정도 됐다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지가 3억 다 가져간다면 B와 C가 말이죠. 나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어떤 이유 하니까. 야, A, 당신 있잖아. 당신은 1층만 전세권 설정되지 2층하고 3층에는 전세권 설정 안 돼가지고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치잖아. 근데 어디 네가 감히 건방지게 말이지 이 3억 원이나 이거 뭐 다 가져가냐 이거지. 이 3억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배당 금액이잖아. 따라서 그러지 말고 1, 2, 3층이니까 나누기 N분지라 3 해가지고 너 1억만 가져가 라고 B와 C가 이야기하면 전세권 A 입장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 313호가 나와 있어요. 이게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고 손치더라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자기 채권을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1층 하면 건물 일부잖아요.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건물 전부 가액이 만약에 비율별로 배분해보는 게 3억 원이야. 3억 원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자 이 사람이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저도 이제 막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자료로 이제 넘어가요. 강제경매는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1부 방송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 방송에서 그 경매 사례 몇 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제3강이죠.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